신라의 제32대 왕 효소왕 제692년부터 702년은 성은 김이름은 충경으로 신라 중대의 왕으로 그는 신라 중대의 안정기를 이끈 군주 중 한 명이며 재위기간 동안 신라의 정치-정문화적 발전과 함께 대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됩니다. 효소왕은 효소대왕이라고도 불리며 아버지는 김문왕, 어머니는 개화 부인입니다. 그는 692년에 제31대 왕 신문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습니다. 신문왕이 확립한 왕권 중심 체제를 바탕으로 효소왕은 신라의 통치 기틀을 안정적으로 계승했습니다. 신문왕이 완성한 집사부 중심의 중앙관제와 구조 우소경 체제를 계승하며 중앙 집권적 통치를 유지했고 귀족 세력을 견제하며 왕권을 안정화시켰습니다. 효소왕은 신라의 불교 문화와 종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왕실 주도로 사찰 건립과 불교 행사 등을 후원하며 불교를 국가 통합의 이념으로 활용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문화와 학문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 시기 신라 유학생과 승려들이 당나라로 파견되어 선진 문물을 배워오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효소왕 2년 693년 아찬 서로유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왕이 계승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도모했으나 신라 정부의 철저한 대응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문왕 이후 왕권 중심 체제가 도입된 신라에서 기존 귀족 세력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효소왕은 서시와 남시를 설치해 상업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신라의 수도 경주를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시는 주로 서민과 지방 주민의 상업 중심지로 남시는 귀족과 왕실 중심의 상업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효소왕은 신문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신라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 왕권 중심의 정치를 이어가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효소왕은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굳건히하며 안정적인 통치를 이뤘으며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귀족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상업 활성화와 불교 진흥은 신라 중대의 문화적 경제적 전성기를 예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의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농업 중심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상업 활동을 촉진해 백성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효소왕은 702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뒤를 이어 성덕왕이 즉위했습니다. 효소왕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는 다른 왕족인 성덕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라의 제33대 왕 성덕왕 제702년부터 737년은 성은 김이름은 흥광으로 그는 효소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며 신라 중대의 전성기를 이끌며 문화, 경제, 대외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이룬 군주입니다. 성덕왕은 특히 백성을 사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덕왕은 효소왕의 사촌으로 신문왕의 아들로 효소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받아 702년에 즉위하였으며 그는 신문왕과 효소왕 시대에 확립된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안정된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성덕왕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세 감면 정책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세를 감면하고 농업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곡식이 부족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각 지방에 의창을 설치하여 곡식을 대여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천 정비와 저수지 건설 같은 치수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줄이고 농업 생산량을 늘렸으며 백성들에게 농업 기술을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며 농업 중심의 경제를 강화했습니다. 성덕왕은 불교를 국가 통합의 이념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했습니다.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불경을 간행하며 불교 문화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주 석굴암과 같은 불교 유산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성덕왕은 중앙과 지방의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해 외부 침략을 방지했습니다. 발해는 698년에 건국되었으며 성덕왕 시대의 신라와 발해는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발해와의 공식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국경 지역에서 간헐적인 충돌과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성덕왕은 국경 방어를 강화해 발해의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성덕왕은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며 신라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습니다. 당나라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당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신라의 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지방 귀족들이 중앙 집권 체제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으나 성덕왕은 이를 신속히 진압하며 왕권을 유지하였고 지방 관리들의 부패를 조사해 처벌했습니다. 성덕왕은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치수 사업과 의창 제도는 백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라의 제34대 왕 효성 왕제의 737년부터 742년은 성덕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며 성은 김이고 이름은 융입니다. 효성왕은 성덕왕의 아들로 재위 기간 동안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군주로 평가됩니다. 그는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귀족 세력과의 갈등과 민생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효성왕은 성덕왕의 장남으로 부왕의 뒤를 이어 737년에 즉위했고, 성덕왕이 다져놓은 중앙 집권 체제와 민생 안정의 기반을 계승했으나 효성왕의 재위 기간 동안 정치적 불안과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효성왕은 불교를 국가 통합의 이념으로 삼아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불교 사찰을 짓고 불경을 간행하며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했고, 특히 효성왕은 직접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자신을 신앙적 왕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효성왕은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신라와 당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당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신라 사절단을 파견하여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졌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귀족 세력의 정치적 압박과 권력 다툼으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고 민생 문제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효성왕은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지만 귀족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왕권 강화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귀족 세력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신라 정치의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효성왕 재위 당시 화랑 세력 내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했고, 이는 신라의 젊은 귀족층 간의 갈등으로 중앙 정치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농민들의 불만과 귀족 세력의 독립적 움직임이 증가하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반란은 신라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효성왕은 성덕왕이 이룬 중앙 집권 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지 못했고, 귀족 세력에 의해 왕권이 점차 약화되었으며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성덕왕 때 추진된 민생 안정 정책이 효성왕 재위 시기에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는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효성왕은 742년에 재위 6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경덕왕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신라의 제35대 왕 경덕왕 재위 742년부터 765년은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자 효성왕의 동생으로, 그는 신라 중대 후기에 재위한 군주로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귀족 세력의 반발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경덕왕 시대는 신라 중대의 전성기가 쇠퇴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시기로 평가됩니다. 효성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경덕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성덕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당시 신라 사회는 왕권 약화와 귀족 세력의 강화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경덕왕은 유교적 색채를 강화하고 왕권을 높이기 위해 신라의 행정 조직과 지명을 한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의 구주와 우소경의 이름을 중국식 한자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덕왕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적극 수용하며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통치를 시도했고, 신라의 관직 명칭을 중국식으로 개편하였으며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학문 기관을 지원했습니다. 경덕왕은 불교 역시 적극 장려하며 여러 사찰과 불탑을 건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국사와 석굴암 건축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불국사와 석굴암은 후대에 완성되었지만 경덕왕의 재위 시기에 기획되고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덕왕은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으나 조세 개편 과정에서 백성들의 부담이 증가하여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덕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 세력을 억압하려 했지만 오히려 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귀족 세력이 강력한 지방에서 중앙 통제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세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덕왕은 조세 제도를 강화하고 세금을 더 철저히 징수하려 했으나 이는 농민들의 불만을 크게 일으켰고, 특히 지방에서 조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했지만 당나라의 국력 약화와 내부 혼란으로 인해 신라와의 교류는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경덕왕은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귀족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왕권이 더욱 약화되었으며, 특히 지방 세력과의 갈등은 신라 정부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경덕왕은 765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인 해공왕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경덕왕의 사망 이후 신라는 귀족 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적 분열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신라의 제36대 왕 해공왕 재위 765년부터 780년은 경덕왕의 아들로 해공왕은 7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으며, 그의 재위 기간은 신라 중대 말기의 정치적 혼란과 왕권 약화, 귀족 간의 권력 다툼이 심화된 시기로 평가됩니다. 해공왕의 치세는 신라의 중대가 끝나고 하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신라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해공왕은 7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초기의 실질적인 정치는 대신들과 귀족들이 주도했으며, 즉위 초기에는 왕권이 약하고 귀족 세력이 강력한 상황에서 재위 기간 내내 왕권을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해공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으며 귀족들이 실권을 차지했고, 특히 신라의 대표적인 권력 가문들이 왕권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중앙 통치 체제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해공왕 재위 말기인 780년에 신라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김지정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김지정은 당시 신라의 유력 귀족이었으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자 반란을 일으켰고, 김지정의 나는 귀족 세력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과 왕권의 약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란 과정에서 김지정은 왕궁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공왕이 살해당했습니다. 김지정의 난으로 인해 해공왕은 15세의 나이로 궁궐에서 살해되었으며 이는 신라 중대가 끝나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해공왕의 죽음은 신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신라는 더욱 심한 정치적 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세력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사병을 키우고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며 중앙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조세 부담과 귀족들의 횡포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해공왕 시대에는 불교와 유교 사상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귀족 세력들은 불교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유교적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세력과 대립하였습니다. 즉 이후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귀족 세력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군주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시키거나 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는 왕권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해공왕이 살해된 이후 신라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졌고, 해공왕의 죽음 이후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으나 신라는 하대로 접어들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신라는 귀족 세력의 권력 다툼과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으로 인해 점점 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